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빌딩을 30% 소유하고 노벨상과 아이비리그 입학의 30%, 연준의 의장직을 50년간 차지하는 이 민족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영토 하나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민족,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민족, 이들에겐 무엇이 있었길래 이토록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왜 이렇게 잘 사는 걸까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반유대 감정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실용적인 마인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엄청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국가의 국민을 칭하는 게 아니고 바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대부분의 한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는 민족으로 사람을 구분짓지는 않죠.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민족이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민족에 대한 결속이 없었다면 이들은 생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영토를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 귀속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초의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당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땅은 신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곳은 정말 신성한 곳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에 페르시아한테 정복을 당하고요. 이후로는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방랑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국가도 없는 주제에 자신들의 민족적인 가치관, 신념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어딜 가나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당시 유럽에서 천박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금융, 상업, 무역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일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금융이 전문직 취급받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탄탄한 경제관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거지 군사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힘이 없으면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있죠.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들이 총살도 당하고 생체 실험도 당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당하는데요. 이때 유럽에 있는 600만 명,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총 유대인의 3분의 2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실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부터 반유대 감정이 고조돼서 이미 미국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중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등 반유대 감정이 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왜 미국이었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반유대 감정은 있었어요. 근데도 이주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 두 번째로 그래도 미국은 기회가 있는 땅이라는 실용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판단은 맞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금융, 상업, 무역 등등 많은 지식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거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최근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휘청였을 때 미국 연준이 몇 % 금리를 올리나 이거 갖고 다들 신경이 엄청 날카로웠죠. 이 미국의 금리를 정하는 연준마저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분명 모종의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너무 지네 맘대로 움직이고 있다 등등 안 좋은 여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정말 유명한 래퍼 카니에 웨스트도 반유대적인 수위 높은 발언을 몇 번 했다가 거의 매장을 당해요. 같이 협업하던 회사들은 관계를 다 차단하고 주변 아티스트들도 그를 언팔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미국은 유대인들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일단 이들이 발생시키는 소득이 너무 크고요. 미국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을 건드린다는 건 종교적으로도 얽힐 수 있어서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신념이 국제사회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낳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요. 성서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시온, 즉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시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이 유대인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갑자기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곳입니다 이러면서 내쫓는 모양이거든요. 당연히 아랍인들은 반대합니다. 이때 영국이 개입해서 조금 트롤 짓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둘을 조금 이간질했어요. 결국 유엔이 나서서 영토를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6%였고 이걸 나누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56%를 차지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성하고 팔레스타인에선 반대했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고 이때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기는 지원을 안 했다, 식량만 지원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내 유대인들의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7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쫓겨났고 현재 57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깨트렸다 라고 하는 등 거센 비난을 했었죠. 이래서 이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9.11 테러도 겪었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미국이 이득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일단 유대인들 눈치는 봐야 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팔 땐 다른 나라보다 더 싸고 더 빠르게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에는 10만 명의 회원이 있고 그 자금력이 상당해서 미국 정치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볼 때 배울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걸까요? 가장 중요한 교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랑 정말 다른 교육법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당해서